국민과 당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하라, 이런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라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77.77% 역대 최다 득표율로 당대표 오른 이 대표. 자, 이 1년 동안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 앵커이픽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지원 변호사, 보통 취임 100일, 취임 1년 뭐 이러면은 기자간담회 되고 하는데 오늘 좀 조용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원래 이 정치권에서 이럴 때 통상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맞아요. 1주년 기념한 메시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좀 조용합니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를 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신에 좀 지나서 31일에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오늘 목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정황들을 보면은 이 대표가 사실상 1주년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특별한 소회를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당 일각에서는 지금 기자회견을 설령 한다 한들 자신에 대한 검찰,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정부를 향해서 정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메시지 외에 나올 것이 더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네. 행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표실 관계자에 따르면 별도로 간담회 한다는 얘기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박 2일간 민주당에서 워크숍이 진행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전략도 논의를 하고 또 내년 총선에 대한 토론도 이어갈 예정인데 혹시 이 자리에서 이 대표의 1주년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강조했던 건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약육강식,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 이거 잘 지켜졌나요, 1년 동안? 결과로 봐야죠. 뭐 이게 뭐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로 봤을 때 민생이라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에서 기억에 남았느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언론 보도 하나를 이제 봤는데 취임 100일 했을 때 한 언론 보도거든요. 네. 소통과 리더십 실종, 방탄, 분열. 취임 100일 이재명의 성적표. 아, 취임 100일 때 그런.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냥 복붙해가지고 지금 딱 1년에 해도 똑같이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 수사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고 본인이 사실은 그거는 해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은 대장동 사건 때 이제 과거에서 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표를 했을 때 그냥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리스크를 좀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그냥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당이 좀 끌려오게 된 거는 본인이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지금 사법 리스크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취임 1년 동안에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는 건 저희도 여러 번 이제 받고 전해드리고 했는데
5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나온 얘기가 보니까 9월에 임시 이제 본회의가 없는 주에 출석하겠다. 보니까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주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란 말이죠. 추석 전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체포동의안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검찰한테 물어봐야죠.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청구할지 안 할지는. 왜 그러면 추석이 예.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추석 밥상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수사 진행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를테면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요건이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김문기 기억나냐 안 나냐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다음에 성남 FC 제3자 뇌물 그 다음에 대장동 배임 그리고 뭐 정치자금 문제 그리고 백현동 지금 배임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김문기 처장의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저는 이거는 기소는 희대 코미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이 안 날 수 있느냐?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법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가지고 지금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무리한 수사라고 예를 들면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일부는.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거를 본인의 리더십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방탄이라는 이제 뭐만 하면은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지금 뭐 이를테면은 지금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든 이런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자초지종이 어쨌든 지금 뭐 9월 안에 뭔가 좀 큰 분수령이 좀 생길 것 같은 지금 상황이니까 그 이유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 이 발언 중에 저희 제작진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월별로 이렇게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자, 2022년 8월 지난해 딱 1년 전입니다. 당 대표에 선출이 됐고요. 그 다음 달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 올해 1월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 출석했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또 검찰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2월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또 출석을 했고 대장동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본회의에서 야당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이 체포영장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앞에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부결로 귀결이 됐죠. 자, 3월에는 이 의혹 관련해서 어쨌든 부결이 된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 출석을 했죠.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입니다. 불구속 입건이 됐고 이 건 관련해서 본회의가 없는 이 정기국회 기간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때 5번째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종훈 시장님, 우리가 네.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쭉 정리해봤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당내 악재도 그동안 한 1년 동안 뭐 여러 건이 있었어요. 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딱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게 돈봉투 의혹 사건이거든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건네서 매표 행위를 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사실은 기반이 돼야지만 네.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의 투표 행위를 돈으로 매수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그러니까 그 상임위 활동 내에서의 코인 이 거래 내역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는 왜 가장 문제가 있냐면 이건 사실 국민 감정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매를 들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엄중하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될 대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리어 더 당내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채찍을 들거나 매를 들거나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모습. 이런 게 바로 1년 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당의 이런 큰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엄단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의 성적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최근에 또 있었죠. 이 혁신위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 뭐 임기를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끝내기도 했지만 이런 논란들도 이재명 대표 1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대표의 1년,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점수로 치면 몇 점을 줄까요?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점수보다 꽈락이다. 어쨌든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네.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네.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가 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예. 그래서 내로남불 이미지가 고착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보면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고 그 자살골을 쌓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득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민생과 경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대신에 방탄, 내로남불, 네. 뭐 도덕성, 또 팬덤, 뭐 이런 거밖에 사당화,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글쎄요, 한 85점 정도. 당대표 취임할 때부터 수사 중이었고 지금도 계속 재판받고 있고 또 소환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민생 입법이라든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 혁신이 되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추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한 것들은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주어진 상황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레이터 꽈락과 85점. 저희가 뭐 나눠서 이게 비교하려고 나눈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친명과 비명 간에 이렇게 확 갈리는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도 85점을 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아쉬운 점밖에 없어요. 그럼 뭐에 근거로 이게 85점이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현근택 변호사는 약간 친명 쪽에 가까우니까 그런 거고 비명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박하게 내린 것 같은데 잘한 게 별로 없다. 생각나는 게 별로 없다. 뭐 그런 거 노력은 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간호사법 이런 거 하려고 했지만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민생을 챙기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성과가 없다.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승재원 의원이 아까부터 계속 고심하시는 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렸어요.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승재원 의원은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잖아요.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1년 점수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어떤 정치색을 나타낼 수 없는 또 집단이고 또 제가 직업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몇 점이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정당의 어떤 리더, 정당의 대표는 현재 있는 이 현안을 어떻게 영어 써서 죄송한데 브레이크 스루 이걸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현재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리스크가 아니라 과거에 그 당대표가 안고 있었던 리스크예요. 그러면 그 리스크는 분명히 돌파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당대표라는 어떤 뒤편에 숨어서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김준일 에디터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일 처음에 대장동 사건 나왔을 때 저는 과감하게 영장실질심사 딱 들어가서 만약에 그때 영장 기각됐으면 지금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장 기각에 대해서 판단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나와 있는 게 쌍방울 사건하고 이제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한 영장을 검찰은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청구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번이 두 번째 기회일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딱 영장 청구하고 사실 국회에서 선택하는 거는 체포에 대한 부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에 그치는 거잖아요. 그게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사법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정의롭고 옳은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건이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구속영장이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면 그 당대표로 이끌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당대표가 하기에 그 과거의 일이 당대표가 현재 이끌어가기에 조금 부적절하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분명히 구속영장 발부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니까 지금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 살아있는 생물을 얼마만큼 키울까는 당대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점수가 올라갈 일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명 비명의 평가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승재원 의원의 평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은 철저하게 방탄일색 민생 외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수락연설을 통해 약속했던 미래준비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혁신하는 정당, 통합된 민주당 이 슬로건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불법과 부정부패에 갇혀 있었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유능한 나머지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이 둘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취임 1년, 지난 1년 내내 국민들께서 기억나는 건 검찰청사에 소환되는 모습들, 또 법원에 재판 가들어 가는 모습들, 또 기소까지 됐는데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고 읍소하는 모습들, 이런 일들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사법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법 리스크의 1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1년 동안 민주당의 지지율이 있습니다. MBS 조사고요. 자, 8월 28일 작년 8월 28일 취임해서 9월 둘째 주에 31%였습니다. 그러면서 30%, 27%, 26%, 8월 셋째 주 23%까지 최저를 기록했다는 계속해서 하향세로 나오고 있는 이런 추이 보셨습니다. 앞서 허주연 변호사도 설명을 했지만 오늘 내일 민주당 의원들 모여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1년에 대해서 아마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의원들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얘기들 나올지 주목이 되는 그런